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했습니다. 초기 지구에는 바다가 가득했죠. 이 바다 말고 불바다가 말이죠. 끊임없는 운석 충돌로 달구어진 이 불덩어리에서는 그 누구도 태어나겠다고 까불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흐르자 지구는 조금씩 식었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000년 동안이요. 엄청난 빗물은 결국 원시바다를 만들게 됩니다. 이 원시바다에서 우리의 조상님이 태어납니다. 바로 최초의 생명체 루카입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운석, 바닷속 화상, 외계. 이때쯤 태어난 작은 생명체는 바닷속 유기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고 식량 위기에 빠지고 말죠. 이런 위기를 이겨낸 비범한 능력을 가진 생명체가 태어났으니 빛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스스로 유기물을 생성하여 먹는 능력, 바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였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흔적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된 화석이라 불리는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했던 생물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생물들은 뼈가 없는 해파리 같은 연체동물로 가득했는데 이들을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를 잡아먹지 않는 평화로운 바다였기에 딱딱한 피부나 빠르게 헤엄칠 지느러미가 필요 없었죠. 평화로운 바다를 벗어날 생각도 없었는데 어차피 육지에 나가는 순간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어느덧 시간은 40억 년이나 지나고 말았죠. 생물들의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갖 생물들이 바다를 지배하고자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번성했던 생물이 바로 삼엽충이었습니다. 바닷속에는 자이언트 오소콘이나 둔클레오스테오스 같은 거대 어류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힘이 약한 종들은 그들의 괴롭힘을 피해 드디어 육상으로의 진출을 시도합니다. 당시 육지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가 오존층을 형성하여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었죠. 식물이 먼저 육상 진출에 성공했고 그 뒤를 따라 동물도 육상에 진출하게 됩니다. 육지식물은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로 진화하여 고생대에 번성했고 물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동물은 피부가 매끈매끈한 양서류로 진화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곤충들이 등장했고 양서류보다 육지에 더 잘 적응한 비늘을 가진 파충류가 출현합니다. 이런 고생대는 육지와 바다 모든 곳에서 생명력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 모든 대멸종의 어머니,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멸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100만 년 동안 지속된 화산활동은 생물의 96%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지구는 초토화되었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1000만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폐허로 변한 지구. 모두가 죽고 남은 빈자리를 차지한 건 바로 파충류였습니다. 한계와 분리라는 대륙이 찢어지는 고난을 이겨내고도 살아남은 파충류는 지금 와서 공룡이라 불리는 생물이었습니다. 쥐라기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땅, 바다, 하늘 어디든 공룡이 지배했으며 당시 함께 출현한 포유류는 맛있는 식사였겠죠. 바다에서 번성했던 암모나이트는 어령의 맛있는 간식이었을 것이고 하늘에선 새의 조상인 시조새가 출현합니다. 처음으로 꽃이 피는 식물인 거시 식물도 나오니 포악하지만 낭만이 넘치는 시대였죠. 그야말로 대공룡 시대였다. 모든 공룡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에 시선을 빼앗겼고 그들의 생명도 함께 빼앗겼습니다. 백악기 대멸종으로 공룡은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공룡이 사라진 시대, 포유류는 더 이상 약자이지 않았습니다. 육지와 바다에는 다양한 포유류가 출현했고 육지에 완전히 적응한 식물인 속시식물이 번성했죠. 현재 생물의 직계 조상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신생대는 총 4번의 빙하기가 있었고 그동안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반복했고 대빙하기 후 포유류 중 가장 괴물이라고 불리는 종이 나타나니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이 동물은 이족 보행을 하며 도구를 이용하더니 1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먹이 사슬의 최상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46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간의 시간은 고작 1만 년. 수없이 사라져간 생물들처럼 인간도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대멸종 때보다 더 빠르게 생물들이 멸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생대의 끝은 인간에 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